삼성, 저리 꺼져. 여기는 인도 정부의 한 회의실. 많은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며 다투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외교부 장관의 비서로 있는 40대 여성 프리아라고 합니다. 사연에 앞서 간단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과거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인도로 공장을 옮기던 시절 상부의 명령으로 제가 직접 물밑 교섭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며 그 덕에 장관님이 인정한 명실상부 1등 공신입니다. 제가 물밑 교섭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아버지가 한국인이셔서 어릴 적부터 한국 문화가 익숙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놀이, 명절, 음식 등등 대부분의 문화가 익숙한 편이었죠. 게다가 결정적으로는 삼성 측 교섭단에는 엄청난 인연이 있었는데요. 과거 아버지가 한국에 있던 시절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아들인 정수는 저와 동갑이었기에 전화로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고 가끔 한국에 갔을 때 3번 정도 만난 인연이 있었죠. 물론 연락은 자주 했었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시간이 흘러 삼성전자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 친구는 결국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어 삼성전자 측 교섭자 중 한 명으로 오게 되었죠. 정말 오랜 기간 알게 된 친구 덕분에 중국에서 철수할 계획을 세우던 삼성전자는 좋은 조건으로 인도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저는 학창시절 당시 중학교에서 방학을 맞아 아버지와 저는 단 둘이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기쁨도 잠시 반대편 차선의 트럭이 졸음운전을 하여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와 큰 사고가 나게 되었죠. 그 사건으로 저희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고 저는 오랜 기간 입원을 하며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때의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어머니와 저는 좌절을 하며 다음 생을 기약할까도 했지만 결국 아버지 몫까지 더 열심히 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공부했던 기억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 아버지 덕분인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남다른 외모에 많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따돌림도 당하며 무시와 차별을 받아왔지만 그 와중에도 할 수 있는 거라곤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몫까지 살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저는 안정적이며 성공의 상징인 외교부에 들어갔죠. 거기서 계속 커리어를 쌓아오다가 우연한 기회로 뉴스에서 중국에 있는 삼성이 정부와의 문제, 그리고 노동자들과 트러블이 많다 보니 차라리 공장을 해외로 옮기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었죠. 저는 상부에 보고를 함과 동시에 곧바로 중국 삼성과 본사, 해외 담당 임원을 찾아가 인도에 오라며 제안을 하게 되었죠. 저는 만약 오게 된다면 상부에 미리 승인받은 파격적인 혜택을 제안했고 삼성전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인도로 옮길 수 있도록 한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교섭에는 한국인 친구 정수가 있었기에 무난하게 교섭이 성공했습니다. 서로 꼭 성공하고자 엄청 노력했거든요. 서로 신뢰가 깊었기에 재지 않고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나열했기에 인도 정부와 삼성 둘 다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에서 삼성 공장은 노사 문제로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핵심 요구는 알아본 결과 한국의 삼성 직원과 똑같은 대우 혹은 비슷한 대우라도 해달라입니다. 그들의 생각엔 한국인 직원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데 급여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죠. 회사 입장은 절대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점점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더 나빠지기 전에 상부에선 저에게 현 상황을 중재하고 깔끔한 마무리를 하라는 임무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 측과 노동조합 측 대표자를 만나 서로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봤죠. 노조 측은 급여 인상과 복지 개선을 요구했었죠. 삼성 측은 과도한 요구라고 일축했고 저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삼성의 말이 더 일리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최초 정부,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100% 이행하고 있었고 급여 부분도 한 번도 밀림 없이 매년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줬으며
급여도 계속 올려줬습니다. 복지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하지만 매년 보상을 더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측은 욕심이 과해졌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삼성의 실적이 매년 더 좋아지는 게 자기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탓이니 자연스럽게 추가적 요구가 계속되어 오던 상황에 지친 삼성은 원래 조금 유도리 있게 봐주었던 것들을 다시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 시간 내에 주어진 업무가 끝난다면 자유시간을 주었었지만 노동조합 측에서 삼성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파업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는 제재를 하기 시작했다 했죠. 사실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불해서 노동력을 구입했고 노동자는 그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죠. 편의상 봐준 것들인데 쉬려고 빨리 일하다가 불량을 내거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된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삼성 측과 노조 측은 결국 잘 해결되지 않았죠. 제가 중재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조에서는 입장이 완고했습니다.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같은 인도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도시에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나서 바뀐 변화들을 그들은 지켜봤습니다. 정말 삼성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도시를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단 한 회사 덕분에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만 삼성전자의 직원은 대략 5만 명 이상의 인도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협력업체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몇 배는 늘어나죠. 게다가 공장별로 주변 상권 발전, 주택 등등 삼성으로 인해서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주변에서도 삼성 다닌다고 하면 당연히 부러워했었습니다. 게다가 노동조합 측 직원들도 과거 삼성에 들어올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며 말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받는 월급의 반틈만 줘도 일할 수만 있게 해달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와서 일해보니 사람의 욕심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서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파업을 하며 요구가 많아지니 삼성전자 측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도를 철수하고 다른 나라를 찾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 시점 갑자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어떤 요원이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와서는 곧바로 인도 삼성 본사 직원에게 다가가 본인의 명함을 내밀며 미팅을 제안했죠. 그러자 저는 그 직원에게 다가가 이게 무슨 짓이냐며 따졌죠. 그리곤 삼성 직원에게 건넨 명함을 죄송하다며 사과한 뒤 명함을 받았고 곧 바로 그 명함을 확인했죠. 그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도 중국 외교부 경제부서 팀장 메이링이라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도에서도 악명 높은 중국 외교부 직원이었죠. 그녀는 실적 때문인지 항상 인도에 있는 대기업에게 다가가서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자며 제안하기로 유명했죠. 공장 옮기는 게 되지 않는다면 핵심 직원에게 다가가 중국으로 귀화하자고 제안도 하며 대기업 임원 자리와 함께 중국 정부의 자본력으로 집과 일시금을 제공하며 핵심 정보를 가지고 중국으로 오라며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덕에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큰 돈을 받고 귀화를 했었죠. 물론 제 정보에 의하면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 한국에서도 중국 외교부와 대기업이 접근하여 핵심 인력과 정보를 빼간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메이링은 파업의 소문을 듣고 이때다 싶었는지 찾아왔었죠. 과거 인도에게 삼성 공장이 넘어갔다고 생각했는지 호시탐탐 노려왔습니다. 메이링은 다시 와주면 안 되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난처한 삼성 직원은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제가 뭐 하는 짓이냐며 나섰고 중국 정부 직원들은 우르르 몰려와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삼성 직원분과 얘기하고 있던 제 동료들이 몰려왔고 무슨 일이냐며 말하다가 결국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와 메이링은 큰 소리치다가 감정에 못 이겨 결국 서로의 머리채 붙잡고 놔주질 않았으며 서로 소리 지르며 바닥에 뒹구르기까지 했습니다. 메이링의 머리를 한 움큼 뽑았을 시점 누가 신고한 덕분인지 경찰이 와서 중재했고 난장판이던 현장은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메이링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저를 향해 욕을 했죠. 인도가 중국에게서 삼성을 뺏어갔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상은 중국인 노동자와 정부가 짜고 치고 삼성을 공격하여 핵심 기술과 인재를 빼돌리다가 적발되어 질려버린 나머지 삼성은 중국을 손절한 사연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메이링에게 헛소리하지 말라며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하자 메이링은 마음대로 하라며 마지막까지 욕을 하며 인도 때문에 삼성이 중국에서 옮기고 난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며 저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들어줄 순 없었죠. 저는 정식으로 상부에 보고했고 즉시 중국 외교관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 측에서는 나몰라라 했었죠. 그리고 저는 삼성 직원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삼성이 생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고 말이죠.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인도를 떠날지언정 절대 중국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결과 삼성에서 중국 외교부 측에 절대 중국으로 다시 가는 일은 없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중국 정부는 다음에 제안서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다며 떠났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다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장관님이 직접 지시를 내려주셨죠. 저에게 직접 한국으로 가서 노동자와 회사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본사 측 직원과 직접 만나서 좋은 해결 방법은 없는지 직접 가서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갑작스런 한국행을 하게 되었죠. 어릴 적 정수를 잠깐 보러 간 기억 말고는 너무 오래되어서 떠오르는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좋았던 기억은 있죠. 덕분에 저는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한국에 다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현재 상황을 말하며 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하자 어머니는 잘 되었다며 한국에 가서 잘 해결하라며 응원해줬습니다. 그와 동시에 걱정이 앞섰는지 항상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걱정 말라는 말과 함께 아버지의 고향에서 많은 걸 느끼고 오겠다며 한국으로 가기 위해 공항에 갔습니다. 대략 9시간 정도 걸려서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죠.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대한항공을 타고 인도에서 한국으로 이동했죠. 오래간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항공사는 다른 항공사 대비 특유의 친절함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줘서 덕분에 편안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여러 항공사를 경험해봤는데 그중 가장 좋았던 항공사를 꼽자면 항상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손에 꼽습니다. 물론 다른 좋은 항공사들도 있지만 한국 항공사만의 특유의 장점은 다른 항공사들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입국 심사도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인지 과거보다 더 빠르게 입국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 시 가지고 오면 안 되는 물건들은 빠르게 잡았었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몇몇 인천공항 직원들은 특정 여행객의 캐리어를 열어보라고 하여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을 콕 집어 반입 금지 물품이라고 안내해준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입국을 마쳤고 나오자마자 한국 정부 측에서 삼성전자와 조율하여 가이드를 제공해줬습니다. 그 가이드는 정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아들이자 저의 오랜 친구인 정수가 나오게 되었죠. 원래대로라면 다른 직원이었지만 제가 직접 온다고 하자 정수는 원래라면 다른 업무를 보느라 바빴지만 그 일도 미룬 채 저의 가이드를 한다며 지원했죠. 그래서 저는 정수와 반갑게 인사를 했죠. 물론 자주 연락하며 화상전화도 했지만 이렇게 직접 보는 건 어릴 적 이후론 처음이었습니다. 역시 그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하얀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친구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수와 함께 다시 한번 현황 이야기를 하며 공항을 나섰죠. 일정이 널널하긴 했지만 인도에서 상황이 급박하게 흐른다면 조기 복귀해야 했기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수와 함께 바로 화성에 위치한 삼성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성에 있는 삼성 공장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죠. 엄청난 크기와 함께 수많은 직원들,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기계 등등. 아직도 저는 그 위험을 잊지 못합니다. 역시 글로벌 기업 삼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장 견학을 하며 생산라인 직원과 대화를 나눴으며 현재 인도의 상황을 말하며 조언을 구했지만
생각보다 경계를 해서인지 좋은 조언을 구하진 못했습니다. 게다가 사무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큰 배신을 당했고 인도에서도 노조가 만들어지며 정부 측에서 조율을 해주지 않자 다른 나라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고 몇몇 나라는 좋은 조건도 이미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정수의 도움으로 실제로 받은 제안서를 보았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몇몇 나라들은 인도보다 훨씬 더 좋은 제시안을 내밀었었죠. 정수도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라며 상부에서는 진심으로 인도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는 것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자 일단 다시 한번 한국의 문화와 회사 그리고 노동자 간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만약 이번 기회에 공부가 잘 된다면 다음에 이런 파업이 생기기 전에 재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며 제안해 주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정수의 말을 듣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에 알겠다며 소개해 주라고 했죠. 그러자 정수는 울산에 위치한 노동역사관을 추천해 주었죠. 여기를 가본다면 분명 큰 도움 될 거라 했기에 우리는 서울에서 울산 노동역사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결과 한국의 관광지, 노동자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죠. 덕분에 한국의 노동운동 역사와 노동자들의 투쟁, 성과를 알 수 있었고 다양한 전시물과 자료를 통해 한국 노동 역사를 좀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에서는 인도보다는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구나 했습니다. 저는 숙소로 이동하면서 다시 한번 인도 삼성 공장의 해결법을 생각했습니다. 서로 한 발 물러선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아직까지 좋은 해답을 찾지 못해서 아쉬움에 가득 차 있었죠. 그 후 숙소 근처에 도착해서 정수와 가볍게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삼성전자 해외부서 담당자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저는 정수와 함께 해외부서 담당자를 만났죠. 그리고 지금 인도 삼성 공장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크게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타협을 하는 게 우선이었죠. 더군다나 인도 공산당 측에서는 노동자 편을 들며 파업을 부추기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갑작스럽게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삼성과 노조 측이 상황이 몹시 좋지 않으니 빠른 귀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5일의 일정이 더 남았지만 상부에서 긴급한 상황이니 가장 빠른 비행편으로 복귀하라고 했죠. 대신 이번 일이 잘 정리되면 진급과 함께 휴가를 준다며 그때 한국이든 어디든 가서 푹 쉬다 오라며 빠른 복귀를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인도행 비행기표를 끊게 되었습니다. 정수와는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다음에 보기로 하며 급하게 인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인도로 복귀 후 저는 바로 인도 삼성전자 공장에 바로 찾아갔죠. 그리고 다시 한번 노동조합 측과 본사 측 직원과 다시 한번 만남의 자리를 가지고자 했지만 이미 상황이 안 좋을 대로 흘렀는지 3자 대면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업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우선 노동자 측을 먼저 만났죠. 그들은 이미 공산당 측에 많이 관여한 탓에 더욱 더 강성으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요구를 했었죠. 더 많은 급여 인상과 복직에다가 가족에게 본인 자리를 되물림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나섰습니다. 저는 노동자 측에게 충분히 이해가지만 다시 한번 부탁했죠. 조금만 양보하면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다며 말이죠. 더 이상 공산당 측의 말을 믿지 말고 한 걸음만 물러서자고 했죠. 그렇게 해준다면 공산당 측이 아닌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동자 측은 고민해본다고 말하며 좋아지 기믹이 보이자 저는 바로 본사 측 직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본사에서도 어느 정도 협상안을 내밀며 좋게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다며 본사에서도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라며 한국에서 들은 것처럼 인도가 아닌 다른 나라로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좌절하며 인도에 꼭 있어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본사 측 직원은 이미 자기의 손을 떠났다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죠. 저는 상부에게 보고하며 더 좋은 제시안도 받아왔지만 노조와 본사 사이에서 정말 난처한 상황에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경찰까지 동원하여 불법 파업에 가담하는 자를 잡아들이는 상황인데요. 그 결과 삼성과 노동자 측은 더욱 더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저의 중재안조차도 이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간절합니다. 삼성이 인도에 계속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삼성이 떠난다면 저희 도시는 다시 할렘가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인도 외교관 비서 프리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 세계 감동 실화였습니다.